이 사람은 큰 집에 살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인정하지를 않아. 아니 20평이면 살 수 있는데 30평이면 살 수 있는데 왜 사람이 40평에 살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이거는 과소비다. 이건 투기다. 너 왜 40평짜리 집에 사냐? 20평에도 살 수 있는데 이 새끼 이거 투기꾼이네.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은 세금을 올리는데 광적으로 집착해. 2018년에는 이런 얘기를 해. 심지어 보유세를 현실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대한민국의 보유세는 비현실적으로 낮다는 거야. 그러니까 현실화해야 된다. 엄청나게 올려야 된다. 현실적인 수준으로. 자기 책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해. 규제 완화를 하면 토지 가격이 상승한다. 얘네들은 이런 조치를, 땅값이 오르는 어떤 조치를 나라가 국민들한테 베푸는 거라고 생각해. 국민들이 덕을 본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에 대한 관리와 환수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규제를 풀면 땅값이 오를 테니까 그 오른 땅값은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불로소득, 개발이익 이런 걸 국가가 다 가져가야 된다는 거지. 사람들이 그걸 갖게 하면 안 된다. 왜? 우리가 규제를 풀어주는 바람에 땅값이 올랐으니까. 이상한 논리 아니냐? 되게 위험하네 진짜. 이상한 논리잖아.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양도소득세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고거든. 그래서 그걸 낮춰야 된다. 심지어 지들 진영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어. 보유세는 늘리되 양도소득세는 좀 낮추자. 양도세가 너무 높다. 그래서 거래를 좀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 인간은 거기에 대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양도소득세는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다. 그런데 실제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왜냐? 감면과 면제 조항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모든 세금을 다 올리자라고 주장하는 거야. 국민들이 자기가 가진 걸, 자기가 얻은 걸 전부 다 뱉어낼 때까지 모든 세금을 다 올려야 된다. 감면도 없애고. 그러니까 얘는 지네 진영 안에서도 끝판대장인 거야. 사람들이 이거는 올리되 이거는 좀 낮추자 하니까 뭔 소리야, 이거 되게 중요한 세금인데 이거 지금도 심지어 면제를 하도 해줘가지고 적게 거치는데 더 걷어야 된다고 이러고 있는 거라고. 이 사람의 진짜 무서운 점은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일관성. 이 얘기를 2006년에도 했고 2007년에도 했어. 2007년에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쓴 논문에서 환매 조건부 분양주택, 이건 내 전에 영상에서도 얘기했던 건데 환매 조건부 주택 일단 사. 근데 팔 때는 환매. 우리한테 팔아야 돼. 국가한테. 국가한테. 그리고 그동안 집값이 올랐어. 이건 네가 못 가져간다. 이자만 쳐서 줄게. 일종의 돈을 맡겨놓고 그 집에 살았던 거야. 전세 같은 거지. 그러니까 단 이자율을 더해주는 전세 같은 거야. 보유세에 대해서도 일관성 있어. 2006년에 이런 얘기를 한다. 보유세만 놓고 보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처럼 낮은 데가 없다. 우리는 보유세가 낮고 대부분이 거래세다. 그러면서 니들이 자주 주거지를 옮기니까 세금이 높은 거지 자주 이사를 안 다니면 괜찮다. 남 탓도 일관성인데. 그러니까 집을 옮기는 네가 문제다. 왜 자꾸 이사 다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지금. 양도세 왜 내는데 네가 이사 안 가면 세금 안 낼 거 아니야. 이러고 있어. 얘는 이 외에도 이 사람의 이 왜곡된 시각, 비현실적인 시각을 알아볼 수 있는 얘기는 되게 많아. 막 명언이 끝도 없잖아. 중대형 아파트는 주택 과소비의 전형이다. 투기적 수요가 대부분이다. 이 사람은 큰 집에 살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인정하지를 않아. 아니 20평이면 살 수 있는데 30평이면 살 수 있는데 왜 사람이 40평에 살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이거는 과소비다. 이건 투기다. 너 왜 40평짜리 집에 사냐? 20평에도 살 수 있는데 이 새끼 이거 투기꾼이네.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14평에서 내 가족이 산다고 얘기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강남의 대형 아파트에 살고 진짜. 서초구에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신용과 돈이 창조되고 그래서 집값이 오르고 부채 비율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집값 거품을 불러온다. 주택담보대출이.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하지 말라는 거야. 이게 집값을 올린다고. 아니 집 어떻게 사라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완전 경제 순환을 완전 깡그리 무시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보다 보면 이런 느낌이야. 그 왜 자꾸 그 인민들이 돈 갖게 하냐. 돈 생기면 딴 생각한다고. 쟤들 딴 생각하니까 지금 시장이 교란되는 거 아니냐. 지 입장에서 교란이지. 뭔가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 교란되는 거 아니냐. 그 돈 갖게 돈 자꾸 주지 말라고. 이러는 거야. 그 애들 자꾸 돈 주니까 사탕 사 먹는데 돈 주지 마라 이 썩는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국민에 대해서.
주택에 대해서 민간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자. 이게 지금 대표적인 주택 공급 정책이거든. 민간이 개발하게 하자. 얘네는 공공임대주택을 얘기를 하는 거고 공공택지에 공공주택을 지어서 공공임대를 하겠다. 다 국가가 하는 거잖아. 그런데 민간 개발을 하게 해줘라. 응? 민간이 하게 해라. 는 게 이제 대표적인 공급 정책인데 여기에다가 뭐라고 하냐면 재개발을 하게 해주면 토지나 주택 가격이 순식간에 급등한다. 민간이 재건축을 하면 민간이 재개발을 하면 토지값, 집값이 올라서 안 된다.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그냥 그 싼 땅, 개발이 되지 않은 땅, 응? 건축이 되지 않은 땅, 그 땅에서 살라는 거야. 지가 만들어 놓은 그 도시재생 1호 창신동처럼. 사람들이 재개발 좀 하게 해달라. 동네가 너무 후졌다. 길이 좁고 계단이라서 집에 택배가 못 온다. 이러고 있는데 거기다가 벽 하나 그리고 앉아 있는 거야. 왜? 여기 재개발하면 이거 땅값 올라가니까 안 된다는 거지. 무슨 소리야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이게. 지난 영상에서 얘기했던 명언도 있지. 이용 중심의 이용. 이용 중심의 토지 이용.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유하지 마라. 이용만 해라. 는 거야. 그럼 이 토지는 누구 소유야? 국가가 소유하겠다는 거야. 국가가. 이용 중심의 이용. 말이 되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려니까 이런 괴상한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 이용 중심의 토지 이용. 토지 소유권 보장을 전제로 하는 보유세 강화. 괴상한 얘기지. 무슨 얘기 같아? 보유세를 엄청나게 늘려서 집을 갖고 있으나 마나 별 의미가 없게 되는 거. 그 뜻이야. 토지 소유권 보장을 전제로 한 보유세 강화. 갖고는 있는데 그럼 우리가 보유세를 엄청나게 가져가겠다. 네가 네 명의로 땅을 가지고 있으려면 그 얘기야. 소유권은 갖게 해줄게. 대신 소유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만들어줄게.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왜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그 해답이 이 사람이 쓴 책에 나와. 2015년에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어. 거기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 자가주택 보유율이 높을수록 주택 가격 하락에 저항하는 보수적 성향을 띨 확률이 높다. 이들은 증세를 통한 복지 비용 확대를 주장하는 진보 정당보다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익이나 임대료 수입으로 노후 복지 비용을 조달하도록 지원하는데 적극적인 보수 정당을 선호한다. 그러니까 지 집 가지면 보수당을 찍더라라는 거야. 지 집이 없는 사람은 진보 정당을 찍더라. 이 사람은 이 책에서 정확하게 그러므로 이들에게 집을 갖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지는 않아. 근데 생각을 해봐. 두 가지가 연결되잖아. 집 가진 혜택을 없애야 된다. 임대주택에 살게 해야 된다. 얘들은 실제로 이렇게 주장하잖아. 무슨 주거 사다리, 생애 주기형 임대주택. 이게 무슨 얘기야? 평생 임대주택에 살아야 된다는 얘기거든. 평생 임대주택에 살게 해주겠다. 집을 바꿔가면서 살게 해주겠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동시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기 집을 가지면 보수정당 찍더라. 그러니까 표장사 해먹으려고 이 부동산을 깽판 치는 거네. 그치. 정확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두 가지가 정확히 매치되는 거지. 역으로 보면은 부동산을 깽판 치면은 진보정당에 투표를 할 거고 그러면은 점점점 좌경화돼서 공산화가 된다는 거겠네? 그치. 재산세, 소득세 낼 게 없는 사람들은 진보 정당에 투표를 하더라. 자기 집 있는 사람들은 소득세, 재산세 내는 사람들은 보수 정당에 투표를 하더라. 그러면 전 국민을 임대주택에 살게 하면 이 사람들은 확률적으로 100%는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진보 정당에 투표를 할 거라는 거지. 그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인간이 정작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시각은 깜짝 놀랄 정도야. 온 국민을 임대주택에 살게 한다면서 그럼 그 사람들 존중해주고 대접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못 사는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 해먹지 미쳤다고 사 먹느냐.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그 임대주택 단지에다가 어떤 공용 식당 같은 걸 만들자 했더니 그 가난한 사람들이 집에서 밥 먹지 나와서 밥 먹냐고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냥 결론 내렸어 자기가. 그러니까 변창훈은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외식조차 못하는 사람으로 여긴다는 거네. 그치. 외식조차. 미쳤다고 나와서 먹냐. 집에서 해먹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 인간이. 또 그 회의에서 이런 이야기도 해. 임대주택 주차장 이야기를 하다가 입주자를 선정할 때 아예 차 없는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그게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입주민들이 들어온 후 으쌰으쌰 해서 우리한테 추가로 그려달라 그러면 난감해진다.
아 근데 이 정도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요구할 수 있지. 근데 뭐 상황이 안 돼서 난감하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라면 오케이,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야. 이 사람의 시각이 문제인 거라고. 그거 차 없는 애들 뽑아. 안 그러면 나중에 지들끼리 으쌰으쌰 한단 말이야. 지들이야말로 그 으쌰으쌰 질로 정권 처먹은 거 아니냐? 그니까. 마지막으로 이건 부동산에 대한 시각은 아니지만 그 구의역 사건에 대한 얘 코멘트 봤지. 나는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그것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 사람이 죽었잖아. 그리고 되게 안타까운 사연이 공개가 된 거잖아. 그리고 시스템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밝혀졌다고 법원까지 가서.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사람이 죽은 건데 이게 시정을 다 흔들었다. 여기서 시정은 서울시정, 그때 당시 시장이 박원순, 자기가 박원순 측근이었고 위탁받은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거죠.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걔만 조금만 신경 썼었으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될 수 있었는데 아무 일도 아니래. 그냥 걔가 실수로 죽었는데 아무 일도 아니래. 걔만 잘했으면 된대. 이걸 지금 이미 결론이 다 난 얘기잖아. 그치. 무슨 뭐 컵라면이 가방에 들어있어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마음 아파했다 이런 얘기는 차치하더라도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결론이 난 얘기라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아무 일도 아닌데 사람 그깟 사람 하나 죽었는데 이러고 있는 거야. 이게 이 사람은 이념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인성으로도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 블라인드 보면은 난리잖아. 그 LH LH랑 SH 공사의 블라인드 거기 이제 직원들이 인증 받아서 쓸 수 있는 거잖아. 블라인드가 그 직원만 거기에 얘기들 보면 뭐 가관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애초에 마인드가 잘못된 사람이야. 인식 자체가 잘못된 사람이라고. 나는 그래서 보면서 진짜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데려다 쓸 수 있는 인간이 이런 인간밖에 안 남았구나. 아니 그런데 문재인은 어디서 이런 사람을 수집했을까? 이런 사람인지 모르고 임명했을까? 생각해봐라. 지들끼리 돌려서 진짜 아는 사람 지들끼리 수십 년 전부터 학생운동이나 하던 인간들끼리 모여서 정권을 해쳐먹고 있는 거잖아. 회전문 인사 해가면서. 그런데 4년 차가 되도록 자리를 못 얻은 사람들이 어떤 꼴이겠어? 어떤 사람들이겠어? 내가 보기엔 이제 이런 인간만 남은 거야. 이제 이런 사람만 남았다고. 이제 누가 밉지? 그냥 놔둬야 돼. 왜냐하면 다음에 오는 사람은 무조건 얘보다 심해. 무조건 얘보다 심해. 왜냐하면 이보다 안 심한 애들은 이미 다 썼어. 생각해봐라. 처음에 5대 인사 원칙 해놓고 청문회를 득 시작했더니 초대 내각을 무슨 꼴이 났니? 당시 한 2-3명 빼면 이 5대 인사 원칙에 들어가지 않는 인간이 없었어. 진짜 그랜드슬램을 하는 인간들도 있어. 그치. 그때도 고르고 골라서 데려왔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차라리 문제가 덜했다는 거지. 지금 남아서 지금 지명되는 사람들은 이런 애들이 남은 거야. 이런 애들 이제는 4년 동안 돌려먹다 도저히 돌려먹을 수 없는 사람만 남아있는 거야. 술 처먹고 택시기사 패는 놈, 사람이 죽었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라고 이야기하는 놈, 이런 놈들만 남았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누가 밉잖아? 놔둬야 돼. 놔둬야 돼. 김현미가 밉잖아? 아유 밉지만 끝까지 계셔 주십시오. 어디 가지 마시고. 왜냐하면 조국이 가면 추미애가 오고 김현미가 가면 변창흠이 오니까.